안녕하세요. 오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중세 도시들을 여행해 볼 거예요. 역사의 길을 따라 내려갈 준비 되셨나요? 카르카소는 아마도 가장 중세적으로 보이는 중세 마을일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카르카소는 주변에 요새화된 성벽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중세 도시 중 하나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외부 세계의 위험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벽은 오래된 전원적인 느낌을 줘요. 카르카소는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있고 훌륭한 음식과 특히나 맞아요. 치즈가 있는 지역이에요. 도시로 들어가려면 많은 입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라면 트윈타워 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도시의 성 입구로 가는 걸 택할 거예요. 콩탈성이라고 불리는 성에 들어가려면 도개교, 돌다리, 그리고 나무다리를 통과해야 해요. 이 성은 19세기의 마지막으로 보수됐고 아주 잘 보존되어 있어요. 오늘날 그곳은 여러분이 주변을 자세히 조사하고 중세 프랑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박물관 역할을 해요. 도시를 걷다 보면 앉아서 커피 한 모금을 즐길 수 있는 그림 같은 식당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마을에는 52개 이상의 돌탑과 16km 이상의 성벽이 있어요. 모두 거대한 돌로 지어졌죠. 이 도시는 약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카르카손을 따라 산책하면 확실히 여러분을 과거로 데려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산지미냐노는 아마도 모든 중세 도시들 중에서 제일 유명할 거예요. 몇몇 할리우드 영화에서 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걸요? 이 마을은 8세기부터 있어 왔고 쉽게 갈 수 있어요. 산지미냐노는 이탈리아 피렌체 외곽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어요. 중세시대의 토스카나가 어땠는지를 느끼고자 하는 여행자들은 꼭 산지미냐노를 방문해 좁은 자갈길을 거닐어 봐야 해요. 마을은 주변의 포도밭과 그림 같은 올리브 숲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을 거예요. 하지만 건축물 또한 독특해요. 여러분은 도시가 스카이라인을 그리는 탑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쉽게 눈치챌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날 산지미냐노는 한때 존재했던 72개의 중세 탑 중 14개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 탑들은 부유한 가문이 지위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역사적 관습을 나타내고 있죠. 제일 높은 탑을 가진 사람이 누구든지 가장 많은 돈을 가졌었어요. 오늘날에도 똑같죠? 운이 좋으시네요. 만약 탑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 풍부한 역사적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날 몇몇 탑 안에서는 그곳에 원래 살았던 귀족들의 오래된 가구와 예술품으로 가득 찬 박물관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꼭 봐야 할 또 다른 랜드마크는 상점과 박물관이 혼합된 산지미냐노 1300이에요. 이곳에는 이 도시가 전성기를 보냈던 1300년에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도시의 모습을 축소해둔 모형이 있어요. 이 모델은 원래 마을의 27제곱미터 이상을 덮고 있고 손으로 그려졌어요. 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젤라또를 판다고 해요. 제가 여러분이라면 그건 놓치지 않을 거예요. 벨기에는 맛있는 와플과 초콜릿 그 이상의 고향이에요.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완벽한 중세 도시 중 하나인 브리에의 고향입니다. 브리에의 중세거리는 탐험하기에 꿈만 같아요. 쾌적한 자갈길은 카페가 늘어선 광장과 굽이치는 운하의 길을 내어줍니다. 유럽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곳 중 하나로 브리에는 북쪽의 베니스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이 매력적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방금 언급한 벨기에 와플을 시식하기에 완벽한 도시의 골목 사이의 숨은 카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요. 이 마을 이름의 기원이 바이킹이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브리에는 바이킹들이 서기 9세기에 북유럽인들이 배를 대던 곳인 독을 부르던 말이었어요. 바이킹들은 떠났을지 모르지만 마을은 여전히 브리에라고 불려요. 그리고 초콜릿 애호가 여러분 주목하세요. 브리에에선 여전히 대부분의 가게에서 수제 초콜릿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콤한 맛을 보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걸 즐기세요. 그리고 만약 도시에서 전원적이고 낭만적인 시간을 원한다면 마을 주변에 전차로 다니는 걸 예약할 수 있어요. 모든 골목을 내려가 보고 진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중세 도시 요크는 영국의 아름다운 풍경들 중 하나입니다. 도시의 건축물이 그 나이를 나타내는 증거예요.
그곳에서 로마인들과 심지어 바이킹들의 건축물을 반영하는 건물들을 발견할 거예요. 대부분의 중세 도시들처럼 아름다운 자갈길을 거닐게 될 거예요. 많은 랜드마크들 중에서 아마도 이 도시의 가장 상징적인 기념물 중 하나인 클리퍼드 타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돌탑은 가파른 언덕 위에 있고 9세기 정복자 윌리엄의 통치 기간에 지어졌어요. 이 투어는 중세 도시의 전경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방문해 볼 만해요. 비슷한 맥락에서 요크 민스터를 방문하세요. 이 상징적인 건축물은 영국 고딕 양식의 영향을 받았으며 800년 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있어요. 그리고 샴블즈 마켓을 산책해보세요. 중세시대의 마을의 이 지역은 고기 시장의 본거지였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대부분의 식당들이 있는 곳이에요. 시장은 와인을 마시며 식사를 하고 최고의 골동품을 찾을 수 있는 훌륭한 곳입니다. 이 지역 대부분의 갈색 사암으로 된 건물들은 튜더 시대에 지어졌어요. 로맨틱한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여기가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동유럽 쪽으로 이동하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있는 진기한 도시 모스타르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스타르는 네레트바강 근처에 지어졌어요.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오래된 랜드마크는 스타리 모스트라는 이름의 오래된 다리예요. 다리의 이름이 마을의 이름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면 일부러 그렇게 지은 거여서 그래요. 모스타르는 사실 다리지기를 의미하는 단어 모스타르에서 유래했어요. 그리고 다리를 건널 기회가 생긴다면 15세기에 다리를 건너고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모스타르시는 오스만 제국의 건축물, 치솟아 있는 뾰족탑, 그리고 강의 에메랄드빛 물을 내려다보는 화려한 건물들로 완성된 정말로 놀라운 곳이에요. 고대 도시 시장을 따라 걷다 보면 강의 왼쪽 뚝에서 모스타르의 중세 건축물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거리는 이 콘도가 지어진 16세기 중반 이후로 모습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거기 있는 동안 보스니아 커피를 꼭 마셔보세요. 말해두지만 이건 커피 그 이상이에요. 오래된 의례적인 관습이죠. 사람들은 보스니아 커피가 터키 커피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강하다고 해요. 비밀은 과정에 숨어 있어요. 여과시키는 게 아니라 간 콩을 뜨거운 물과 섞어 잠시 동안 놓아두는 거죠. 맛은 진하고 아름다운 구리컵에 담겨 나올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보스니아에선 보스니아인들의 방식을 따르라. 우리가 여기서 본 대부분의 중세 도시들은 유럽에 있지만 이 도시는 아니에요. 알제리에 있는 가르다이아라고 불리는 한 마을은 눈부시고 독특한 건축물로 유명한 중세 도시예요. 이 마을은 11세기경에 지어졌고 종종 오아시스의 진주라고 불려요. 대부분의 건축물이 주로 점토, 석고, 모래로 지어졌기 때문에 색은 흰색에서 모래와 같은 색조까지 다양해요. 가르다이아는 도시와 사막의 풍경을 아름답게 섞어주는 사하라 사막에 위치해 있어 그 독특함을 더합니다. 이 마을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카펫 제조법으로 유명해요. 가르다이아의 제조업자들은 고대의 나무 기계로 직접 양탄자를 만들어요. 양탄자가 활기차고 다양한 색상의 패턴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물은 정말로 환상적이에요. 그리고 만약 3월과 4월에 방문한다면 카펫 축제에 참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떨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제 구시가지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 옛날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거리는 좁고 전통 의상과 상품을 파는 다양한 가판대들로 가득 차 있어요. 무한한 종류의 향신료, 허브, 그리고 대추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대추가 있는데 운 좋게도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모두 전시되어 있고 구매도 가능해요. 네, 여기서 데이트할 날짜를 정해서 대추를 먹을 수 있어요. 이 마을은 1980년대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이 보존으로 인해 방문객들은 고대 전통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어요.